지난 시간에 명상이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런 명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,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명상은 지난 시간에 관찰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마음에 대한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관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좀 일상적인 관찰, 통상적인 관찰,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관찰과 또 하나는 특수한 관찰이 있습니다.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좀 특수한 상태를 만들어서 관찰하는 특수한 관찰,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통상적인 또 일상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, 귀, 코, 혀, 몸 같은 감각기관과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식하는 거, 또 이런 정신작용하는 이런 통상적인 일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을 순간순간 관찰하는 것을 통상적인 관찰입니다. 물론 이때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, 관찰하기 위해서 그 관찰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해결을 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.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 자신을 이래 정확하게 미세하게 볼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런 만큼 또 괴로움의 해결에도 어떤 제약이 약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특수한 관찰은 특수한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관찰하는데,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관찰로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예를 들면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. 고전 물리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속도로 가고 우리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안경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에 비해서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것을 다룹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안경 만드는데 현대 물리학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뭘 할 때는 현대 물리학이 필요합니다. 통상적인 관찰을 좀 불교적으로 말해본다면, 불교 용어를 써서 좀 말하면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빨려로는 사티입니다. 사티. 그 사티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통상적인 관찰은 마음 챙김 명상.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. 원래 이제 빨리어 사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. 하나는 기억하는 거, 우리가 배운 것이라든지 좋은 거,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뜻도 하나 있고 현재에 집중하는 뜻도 있는데, 오늘날 명상에서는 현재 집중에 거의 국한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통상적인 관찰은 불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마음 챙김 명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냥 좀 보편적인 말로 해본다면 거시적 관찰입니다. 특수한 관찰은 불교 용어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. 이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 삼매를 닦는 수행을 우리는 사마타라 그럽니다. 삼매를 닦는 방법은 많습니다. 많은데 삼매를 닦는 방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사마타 수행이다,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삼매를 얻습니다. 삼매를 얻어서 또 그 어떤 법에 근데 고유한 성격을 가진 그 법의 속성을 아는 것을, 보는 것을 우리는 위파사나라고 합니다. 그래서 특수한 관찰은 불교적으로 보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볼 수 있고, 보편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해 보자면은 미세적인 관찰이다, 이래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명상, 통상적인 어떤 관찰, 이것은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데, 그 마음 챙김 명상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좌선입니다. 앉아서 하는 거죠. 그 다음 두 번째는 보행 명상입니다.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는 명상입니다. 그리고 일상생활 명상이 있습니다.
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선과 보행 명상은 딱 시간을 내서 오로지 명상만 하는 그것을 좌선과 보행 명상이라 할 수 있고, 일상생활 명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상하는, 일상생활과 명상을 같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좌선을 좀 보면, 좌선은 이제 앉아서 하게 됩니다. 눈을 감고 합니다. 어떤 경우 이제 보면 어떤 그 명상 그 수행 명상 전통이나 수행에서는 눈을 반 좀 떠라, 반개하라 하는데, 사실은 집중을 위해서는 눈을 감는 게 좋습니다.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저마다 경쟁적입니다. 귀는 언젠가 제가 볼 때 필요해서 만든 기관입니다. 그래서 귀는 오로지 소리가 들리면 갑니다. 우리가 뭐 명상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 안 합니다. 눈은 물체가 보이면 가게 돼 있습니다. 그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암만 해도 우리 의식이 눈으로 봤다가 또 명상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오로지 주로 호흡을 관찰하는데, 호흡은 두 가지로 관찰합니다. 하나는 이 코끝에서 숨이 들락날락 하는 걸 관찰하기도 하고, 또 하나는 우리가 숨을 쉬면 배가 나오게 됩니다. 또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오고, 그래서 호흡의 결과 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을 이제 관찰하기도 합니다. 어쨌든 그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. 그때 우리 마음이 명상 대상에서 이탈하면, 뭐 생각이 난다든지 어디 다리가 저려서 그걸로 마음이 가게 되면, 또는 소리가 들려서 가게 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스톱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행 명상이란 것은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이제 이 의식하면서 걷는 겁니다. 이제 보행 명상은 눈 감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. 눈을 떼야 됩니다. 눈은 앞에 한 뭐 1m 30이나 2m 적절한 데 두지만은 우리 의식은 걷는 데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보행 명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하는 것을 이래 잘 관찰합니다. 이제 그러다가 그게 좀 숙달이 되면 이 걸을 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뭐 저도 보행 명상하기 전에는 발과 다리가 막 걸어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잘 보면 발을 걸을 때는 발을 들고 가고 놓습니다. 그걸 언제나 반복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3단계 걷기 명상이라 그러는데, 왼발 오른발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들고 가고 놓는 것을 이제 정확히 이래 보면서 들고 가고 놓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익숙해지면 들 때 자세히 보면요,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발을 들게 되고, 또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가게 되고,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놓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 명상이라 그러는데, 이제 보행 명상은 그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유심히 보는 겁니다. 이제 보행 명상할 때 혹시 생각이 난다든지 또 딴 데 의식이 가면 그건 스톱하고 걷는 데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에 집중을 합니다. 왼발이 나가면 왼발이 나간 걸 정확히 알면서 나가고, 또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발을 알면서 정확히 나갑니다. 물론 눈은 앞에 두고 있습니다.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의식은 걷는 현상에 오로지 집중합니다.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일상생활 명상이란 것은 그 일상생활 하면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관찰하고, 또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난 걸 알아차리고, 또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고, 아무리 좌선과 보행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루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일상생활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명상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좌선, 보행 명상, 일상생활 명상, 이 세 가지 명상을 잘 결합하면 제일 좋습니다. 이번에는 그 어떤 특수한 관찰, 미시적 관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 이제 특수한 관찰, 미시적
관찰은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그랬는데 그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은 그 상유타 니까야라는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삼매를 개발하라. 그러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. 이래 말씀하셨습니다. 삼매는 우리 정신이 한 대상에 확고하게 딱 집중된 상태, 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때는 다른 곳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. 그게 삼매라 그러는데 삼매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. 순간적으로 되는 집중되는 순간 삼매, 또 그다음 본 삼매에서 선정이 있고 거기에 좀 근접 삼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삼매를 얻으면은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은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는 뭘 얻는다는 겁니다. 그걸 저는 지혜의 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통상적인 의식으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질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수화풍을 보는 건데 땅 같으면 땅의 어떤 6가지 속성을 보는 겁니다.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단단함, 거침, 무거움, 부드러움, 매끄러움, 가벼움, 그 속성을 봅니다. 물론 그 속성이 많아지면 또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. 그 속성을 볼 때 내가 단단함을 보고 싶다고 이래 탁 하면은 이 단단함 쪽으로 계속 이 단단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상하다, 왜 이런 현상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고 처음엔 지혜의 눈이 작동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. 그러고 보니 그 다음 이제 뭘 하더라도 이렇게 그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정확하게 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정신 현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구나.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삼매를 얻으면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제자들도 같이 한 경험이니까 이거 믿을 수 있구나 이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통상적인 관찰하고 특수한 관찰 그 둘을 했을 때 우리 존재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괴로움을 정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어느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그 둘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그 통상적인 관찰,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합니다. 이제 그에 비해서 특수한 관찰인 미시적인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들의 미시적인 어떤 메커니즘, 구조, 모습을 잘 알게 됩니다. 제가 경험한, 근데 저는 처음에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한 몇 년을 했습니다.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러다가 또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면서 미시적인 거를 또 같이 경험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걷는 현상을 보면 우리 마음의 의도가 걷게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삼매를 닦아서 이래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는 의도를 내게 되면 그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을 들어야지 하고 마음을 내는 순간 이 물질이 이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서 분열하면서 손에 닿이는 순간에 탁 들립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가 움직인다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의도,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몸을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화났을 때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이 삼매를 닦아서 정신인식 과정을 보면 화났을 때 일어난 걸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할 때 화났다. 그럼 어제 기분 나쁜 일 딱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의문전향이라는 마음입니다. 그러고는 속행이라는 마음이 7번 일어납니다. 그리고 그 짝이 수도 없이 1초간에 일어납니다. 그때 보면은 그 속행에서 화났을 때 해로운 마음의 어떤 정신 기능을 하는 그 마음 부수라 그러는데 그것들이 오게 됩니다. 오게 되면 그것들이 또 물질을 만들어낸 데 관여합니다. 그게 바로 정신에 또 영향을 줍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결과를 뒤에 남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건 하지 않게 됩니다. 화를 낸다든지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든지 욕심내는 건 하지 않게 됩니다. 거시적인 관찰과 미시적인 관찰을 하게 되면 이 자체를 정말 잘 알게 돼서 우리한테 필요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.